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1월 5일 주식 마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오늘 장대 양봉으로 불기둥을 뽑았고요. 코스닥도 역시 2% 이상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완전히 손바뀜 되는 모습입니다. 그 손바뀜이 사실 저는 이 동학개미 대주주 양도세로 새로운 손바뀜이 좀 일어나길 바랬는데 이번에 털려나간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10월달, 9월달에 털려나간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조금 담더니 오늘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즉 바이코리아, 바이코리아를 하는 것 같고요. 트리플 강세라고 하죠. 트리플 강세, 그죠? 뭐 주식시장, 뭐 채권, 그리고 환율 이 세 개가 다 강하면 트리플 강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트리플 강세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바이든이 대통령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된다고 주식시장이 빠진다고 저는 안 했어요. 바이든이 되면은 기술주들에 대한 빅테크에 대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누가 되든 주식시장은 우상향이 될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제 채널을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은 이해 가실 겁니다. 다만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 올렸던 영상에서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그냥 오르는 게 저는 단순하게 트럼프가 이제 될 가능성이 커서 바이든에 대한 법인세 이런 것들이 수그러들어서 나스닥이 4% 이상 선물이 오르는 걸 보고 새벽에도 그걸 보고 그렇게 추정했었는데 저 위스콘신과 뭐 여러 일부 지역에서 바이든이 저렇게 역전이 나올 줄 몰랐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미국 선물이 어제에 이어서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가 1% 이상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선물, 그죠? 미국 선물이 지금 지금도 엄청 급등을 하고 있어요. 1% 이상. 아직 미국 시장 개장 전인데 오늘 근데 이 외국인은 본격 샀고 기관이 같이 사줬거든요. 흔히 이걸 쌍끌이 매수라고 하죠. 이 쌍끌이 매수 시장에 동학개미가 역대급 2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일단은 미국 선거 판세가 골디락스로 간다. 아시아 증시가 3년 만에 최고치다. 이 아시아 증시라는 거는 익스재팬이에요. 익스재팬이고요. 보통 이머지 마켓 하면요. EM이라고 해가지고 뭐 MSCI, EM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MS 모건 스탠리 인덱스 지수 이머징 마켓인데 요 집계하는 가장 포괄적인 아시아 주가 지수가 2% 오르면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2월이 2017년에 이렇게 내내 올렸다면요. 코스피도 2018년에 내내 빠진 장이에요. 근데 그 2월이 고점이었거든요. 2월이. 그때 고점을 넘어간 거죠. 오늘 코스피도 뭐 코스피 지수로만 보면은 2400선을 넘었지만 코스피 200이라는 200개 종목 시가총액 200개 종목을 이렇게 인덱스로 만든 코스피 200 종목은 324배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사상 최대치 최고치를 얼마 안 남기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해서 지수가 종목들이 변경되면서 리밸런싱을 인해서 코스피랑 괴리도는 있는데 코스피 200을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선물 지수랑 연동되기 때문에. 어쨌든 anyway 코스피는 2.4% 폭등했고요. 코스닥도 2.16%. 코스피는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로 내려왔던 하락을 전부 다 만회했어요. 코스닥은 아직 좀 전고점 905포인트인가요? 이번에 9월달에 올라갔던 아직 좀 멀긴 하지만 종목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개별 종목 증세예요. 개별 종목 증세. 오늘 시장이 올라서 이걸 못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주식 다 오르네. 시장 좋아. 외국인이 사니까 바스켓 매수하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삼성전자도 오르고 하이닉스도 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똑같은 맥락에서 지수가 2% 오르고 바스켓으로 삼성전자가 6만원에서 7만원 가도 퍼센테지는 15% 수익인데 안정적인 수익을 좀 더 덜 공격적인 수익을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위험만큼 많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종목들 꼭 작다는 게 정말 나쁜 건 아니거든요. 시가총액 제가 보는 종목들 시가총액 또 몇 조짜리도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 높은 종목은 안 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시장을 안 본다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을 안 살핀다는 게 아니라 매매할 때 내가 투자 수익을 낼 때는 안 본다는 거예요. 기준이.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매매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뭐 7만원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올해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현재 5일 한국 시간 저녁 6시경 기준으로 미국 선거 결과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확정은 안 됐죠. 근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64명, 매직 넘버가 270명이잖아요. 그래서 네바다가 지금 바이든이 좀 앞서는데 0.6% 네바다 쪽에서 개표율이 한 85%가 진행됐죠. 네바다가 6표기 때문에 선거인단 이것만 돼도 나머지 지금 다 뭐 트럼프가 돼도 바이든이 됩니다. 근데 왜 트리플 강세, 뭐 골디락스 이런 게 왜 나왔냐면 상원 선거는 공화당이 지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래 바이든이 증시로 보면 주식시장의 관련성을 보면은 친환경. 그래서 어저께 바이든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태양광 풍력을 하는 거랑 국내에서 또 그린 뉴딜로 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린 뉴딜 관련주는 국내 그린 뉴딜 정책을 봐야 됩니다. 근데 바이든에 의해서 너무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는 경계하셔야 돼요. 과연 이 종목이 바이든과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좀 전에 얘기한 친환경, 그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바이든 정책 중에 중요한 게 뭐죠? 인프라. 그래서 이 인프라를 결국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재정정책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정정책 쓸 때 지금 대규모 부양책, 이제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했기 때문에 청와대랑 뭐 민주당이 대규모 재정정책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 정권처럼 민주당이 반대하면은 이게 부양책이 성사가 안 되듯이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블루 웨이브라는, 그죠? 블루 웨이브가 뭐죠? 민주당 색깔이 파란색이니까 상원, 하원, 청와대까지, 아니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까지, 제가 잘못 말했네요. 좀 전에 백악관까지 전부 다 이 민주당이 휩쓸어야지 이 부양책도 그렇고 대규모로 나올 거고 그랬던 건데 입장이 좀 바뀐 거죠. 그리고 법인세 인하, 이게 컸었잖아요. 아니 법인세 인상이죠. 인상. 이게 빅테크 기업들 최고율로 올린다고 계속 신신당부했었죠. 바이든이. 근데 이런 것들이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게 되면 쉽지가 않아요. 공화당의 반대가 있으면. 그래서 시장이 많이 올랐다. 밤사이도 나스닥도 폭등하고 S&P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다. 정책 변화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고 유동성 저금리 지수, 이거는 FOMC, FRB 연준이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영상에서 호주 중앙은행이죠. RBA, 그죠? 지난주 글로벌 이슈 체크할 때 말씀드렸고 이제 ECB, 그죠? 오늘 영란은행 아마 통화정책 회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리고 BOJ, 뱅크 오브 재팬, 이런 애들이 누가 먼저 돈을 풀 거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자, 좀 이따 그 얘기는 더 이어서 하고요. 국내 투자 방향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말하면서 사실 IT, 헬스케어 주도주, 성장주에 집중하자 했는데 그럼 바이든이 되면 이걸 버려야 되나요? IT 안 좋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에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으로 안 좋을 수 있었겠지만 그게 지금 상원이 공화당이 유력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 투자기도. 그리고 대규모 부양책을 지금 써야 되는데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서 결국에는 풀어 헤치려면 공화당의 입장도 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프라 정책도 써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화당과 상원을 차지하는 공화당과 많이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블루웨이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극도의 정책 변화가 나오지 않을 거고 어떤 친기업적인 정책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올 거다. 근데 지금은 주식하기 좋은 환경.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제가 개설하면서부터 제 채널 처음 메인 화면 들어오시면 주린이가 10배 종목 템버거죠. 템버거 먹는 방법, 먹는 시장, 이거를 올려놨어요. 이거 안 보신 분 꼭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AIT라는 평균 물가 목표제 8월 말쯤에 잭슨홀에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말했던 거, 이런 것들 연속적으로 보면 계속 흐름은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너무 주식하기 좋은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내부 섹터가 좀 몇 가지 조정이 있었을 텐데 정책에 대해서 그게 국내 관련 기업이나 테마성이나 이런 게 붙었을 텐데 결국 우상향하는 증시는 막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볼까요? 코스피가 이거예요. 60일선 어제 회복 못했었는데 오늘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종가 고가 끝났고요. 코스닥 60일선 한 번에 회복했습니다. 밑에 갭을 좀 만들면서 올라가서 좀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완전히 추세가 살아났죠. 얼마 전만 해도 코스피도 코스닥도 헤드앤숄더 아니냐 했는데 이거는 반대로 여기서 W자형 이것도 W자형이 되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헤드앤숄더가 결국에는 대주주 양도세 이 이슈가 국내는 더 컸었어요. 다른 아시아 증시는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만든 증시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주주 양도세도 어떻습니까? 해결됐잖아요. 일단은 10억이 유예제예요. 10억 가족 합산 유예긴 한데 이거 개인으로 안 돌렸죠. 10억 기존 거 그대로 유예예요. 가족 합산은 그대로예요. 이 물량은 나올 수 있어요. 이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고 물량 던지시는 분은 손바뀜이 다른 수급 주체가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HTS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선물 7포인트나 올랐고요. 수급 보십시오. 외국인 거래소 1조 1000억, 400억, 코스닥 2700억, 기관이 4800억, 1600억, 개인이 코스피 1조 6천억, 코스닥 3500억, 선물도 던지고 콜 옵션도 던지고 풋 옵션도 던지고 다 던졌네요. 개인은 외국인 다 샀죠. 그죠? 좀 전에 차트는 보여드렸고 코스닥 볼까요? 2.16% 거래대금 9.8조 거래대금 좀 아쉬워요. 거래소 12조 거래소 어제보다 더 많이 터졌어요. 어제는 14조였죠. 조금 덜했네요. 이 거래 대금까지 받쳐주면서 올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오늘은 아쉬운 것 같아요. 업종별 등락률 보십시오. 하락하는 업종이 없어요. 그죠?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은 인버스 요거는 지수 반대잖아요. 그거 말고 전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제가 이 전 업종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그린 뉴딜즈 어저께 사실 급락했던 10% 이상씩 급락했던 하나솔루션, CS인도 풍력주, 태양광 이런 관련주들이잖아요. CS 베어링도 풍력. 근데 이 종목들이 다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엄청 셌어요. 전기차 쪽도 좋았어요. 그죠? 근데 이것만 좋았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빅히트가 오랜만에 10% 반등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무려 3%, 하이닉스 3%. 외국인이 1조나 사면은 코스닥을 몇천억을 사면은 바스켓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 올랐어요. 다. 이 마이너스 난 종목이 없죠. 파란불이. 바이오는 어땠습니까? 삼바도 6.55%. 그죠? ST팜, 삼천당제약, 매드팩도, 에로 이슈 있는 것들. 그리고 오늘 오스코텍이 또 신고가 냈고요. 개별 종목도 너무 좋았어요. 반도체 비메모리나 메모리, PCB 쪽 어땠죠? 거의 파란색이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많이 오른 것들은 7, 8%도 올랐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코스닥보단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른 것 같긴 해요. 그죠? 일단은 그게 왜죠? 외국인이 많이 샀잖아요. 외국인은 바스켓으로 코스닥보단 코스피를 선호하죠. 자, 뉴딜 빅빅 지수도 오늘 인터넷 좀 결제 쪽은 좀 빠졌고요. 그죠? 5G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었어요. 오늘 보면은 5G는 안 좋았죠. 이게 왜 그렇죠? 5G는 트럼프 관련주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5G 바이든이 되면 안 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되면 5G고 바이든이 되면 5G가 아니고 이 하나솔루션도 태양광주라고 하지만 태양광만 하는 거 아니잖아. 화학이 기본이잖아요. 화학 업종이.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또 실적 그런 것들을 체크했는데 거기에 태양광도 붙었고 CS윈드는 풍력적으로 워낙 전 세계에 거의 MS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되면 이런 애는 분명히 수혜를 있겠죠. 그래서 어제 많이 빠진 건 얘는 인정. 근데 얘 또 관련된 여기에 표시 안 되는 일반 작은 종목들 스몰캡에서 정말 테마주로서 실적도 없고 풍력 바이든과 상관도 없는데 괜히 덩달아 어제 내리고 오늘 덩달아 오르고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책을 무시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정책에 따른 정말로 관련 있는 종목들을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죠. 그죠? 이 10월 말에 외국인이 매도 1조 나왔을 때 이렇게 올렸던 게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내내 내렸고 완전히 이등평균선 밑으로 내렸습니다. 갭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씩 한 번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우하향하고 있어요. 완전히 우하향하고 있고 너무 증시가 좋은 환경이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HTS로 한번 봤고요. 어제는 대선 특집을 올렸었는데 제가 틀렸죠. 뭐 막판에 우편 개표 유승권 씨 일반 막판 뒤집기가 나올 줄은 몰랐고요. 매직 270표가 아직 6표가 부족하지만 네바다에서 6표를 바이든이 당선하면 거의 100%된 거기 때문에 99.99%로 해석하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든이 되면 주식시장 안 좋을 것이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제 다른 영상도 보시면은 바이든 관련 테마주, 바이든 관련 트레이드 이게 가치주가 최근에 올리면서 그랬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성장성이 담보되지도 않고 지금 같은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의 유동성 시장에 기껏해야 수익을 많이 내기는 힘들다. 그래서 저희 시장 방향과 맞지 않다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사실 핵심은 누가 돼도 주식시장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지금 FOMC의 회의가 그죠? 약간 미국 대선이 약간 지금 투표 때문에 이게 좀 묻혔는데요. FOMC 정책 되게 중요해요. 지금 4일, 5일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도 FOMC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영란은행도 오늘 BOE 아마 통화정책 회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뭐 호주 중앙은행이나 RBA나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ECB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들이 계속 유동성을 펼칠 거라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 이제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뉴스만 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 자 어쨌든 그래서 유동성과 누가 돈을 더 많이 풀 것인가. 이 저금리고 돈을 주식 아니면 지금 먹을 게 없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면 위험자산이 아니면은 어떤가 자산이 현금이 어디론가 가야 돼. 돈이 풀렸는데. 그래서 시장의 핵심은 유동성, 저금리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먹거리를 종목을 앞으로 정말 내년도 큰 장이 올 거를 대비해서 잘 골라서 크게 먹어야 되는 그런 주식시장을 즐기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대주주 물량 10억 이상이 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거 물량이 뭐 2조 원도 되고 10조 원도 될 수 있다 하는데 제가 그 작년에 예탁원 결제로 10억 원 이상 기준이 한 40조가 좀 넘었었을 거예요. 금액적으로는. 근데 이 물량 다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같이 외국인이 환율이 1130원 죄송합니다. 환율이 1130원 그죠? 1130원 이 밑으로 내려갔는데 워낙 강세잖아요. 외국인 들어오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실 것도 없고요. 근데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계속 따라잡는 거는 좀 정확히 체크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단기간에 급등한 것들 아니면 이번처럼 빅히트처럼 공모주가 너무 턱없이 비쌌던 것들 밸류에이션은 지금 같은 저금리와 그죠? 유동성 특히 저금리의 상황에서 옛날의 관점의 PER, PBR을 저는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건 참조용으로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제 콘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까 꼭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